러시아를 공산주의 혁명으로 붕괴시키고자 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은 일본의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며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와 니콜라스 2세는 1905년 러시아 내 모든 유대인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을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니콜라스 2세는 결국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2월 혁명으로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국을 빼앗기고 맙니다. 러스차일드 가문이 공산주의를 재창하게 했다는 점, 러시아 혁명을 이끈 트로츠키가 미국 록펠러 집에서 지내며 자금 지원을 받고 혁명 이후 록펠러 스탠더드 오일 회사가 독점 혜택을 누리며 러시아 석유를 유럽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낸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러시아 혁명의 배후는 로스차일드 가문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일어난 10월 혁명에서는 2월 혁명으로 출범한 입헌민주당 주도의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임시정부와 병존하고 있던 볼시비키 중심의 소비에트로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내전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사회주의 볼시비키를 위해 싸우는 붉은 군대가 승리하여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탄생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소련은 이후 러스차일드 가문의 자금 지원으로 주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976년 반볼시비키 세력으로 뭉친 러시아인들은 자국의 권력 체계에서 볼시비키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 혁명 이후 처음으로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1991년 8월 19일 소련 공산당 보수파들이 중심이 된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당시 소련 대통령이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반대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틀 만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실상 소련 체제는 붕괴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이후 러시아는 소련 시절 권력의 중심이었던 최고 소비에트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소비에트가 옐친의 정책에 제동을 걸자 옐친이 이끄는 행정부와 기존 소비에트 세력이 이끄는 입법부가 대립했습니다. 특히 1993년 4월 무공산당 및 극좌정당의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최고 소비에트는 옐친의 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며 옐친의 권력 행사를 일부 제한했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최고 소비에트가 이끄는 입법부의 대립은 극화되었습니다. 이에 옐친은 러시아 의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10월 5일 공산당 및 모든 극좌 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의회를 지원한 신문은 발행 금지되었으며 다음날 러시아 소비에트 체제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공산당 세력은 거의 붕괴했으나 옐친 역시 지지도가 추락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헌법이 도입되었으며 현재 연방 대통령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푸틴은 1952년 10월 7일에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나 1974년 KGB 수습요원으로 발탁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2000년 처음 대통령직을 수행한 뒤로 3선 연임 불가로 한 번의 총리직 수행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혜성같이 등장해 러시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등 뒤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취임 후 화폐의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떨어지는 루블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손아귀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국유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결국 푸틴은 로스차일드가 경영하는 은행을 나라에서 퇴출시키는 과정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소련의 모든 채무를 세계중앙은행에 마지막으로 지불함으로써 러시아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파벌을 록펠러계, 로스차일드 계열인 시오니스트 볼시비키계, 러시아와 중국 등의 민족주의 세력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푸틴과 트럼프 그리고 시진핑은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1980년대부터 트럼프는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였고 뉴욕 트럼프 타워는 러시아 재벌들의 돈 세탁 장소로 활용됐으며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뉴스를 유통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는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사실상 공개 선언했습니다. 2020년 7월 SNS 분석업체 그래피카는 러시아 정부에서 사실상 대선 전용으로 운영하는 RT 방송국의 뉴스가
음모론 단체 QA논의 출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와 푸틴의 연관성을 들어 트럼프를 같은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트럼프는 임기 초 제1록펠러와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연합인 골드만삭스파라고 불리는 인물들을 행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하며 트럼프는 과연 어느 세력의 일원인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푸틴은 확고한 러시아 민족주의 계열로 록펠러 계열과 로스차일드 계열에 지속된 공격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역사에 국제 유대자본으로부터 러시아를 지킨 영웅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정권을 지키려 했던 독재자로 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